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간 피고 2심 대리를 맡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은 제가 수행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 이제 피고이신데 상간 소송의 피고이신데 1심에서 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간 소송의 피고다 보니까 원고한테 위자료를 물어줘라는 판결을 받고 오셨고,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사이를 지급하라는 패소 결정을 받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봤을 때 이제 사건 맡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단계에서 제가 보니 의뢰인 입장에서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의뢰인께서 여자분이시니까 그 남자랑 만났다는 사실은 맞는데 그 남성이 배우자가 있다는 거를,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만났다고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배우자 있음을 알게 되고는 나는 안 만났고 더 이상은 너무 이제 지금 원고, 그 남자의 배우자로부터 너무 심한 이렇게 좀 가혹행위를 당해왔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좀 억울하다. 그래서 1심에서 1,000에서 한 2,000만 원 사이로 판결이 났는데 내가 패소를 했는데 그 금액이 너무 과하고 부당하다. 그래서 금액이라도 조금 줄여볼 여지가 있겠는가라고 해서 저한테 사건을 맡기신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을 그 두 가지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의뢰인 말씀이 맞더라고요. 너무 그런 사정이 고려가 안 됐고, 특히나 상간 소송에서 이제 아예 만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오해에 기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나한테 소를 제기했으면 당연히 기각시킬 수가 있는 사유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간 피고를 대리할 때 가장 또 특이점이 내가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만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위자료가 인정이 돼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은 상간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서 만났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원고가 알고서 만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법리는 그게 맞는데, 실무에서는, 실제 판결에서는 사실은 소송을 당한 피고가 내가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을 거의 피고가 입증을 해야지 기각이 되지, 그냥 그 부분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보통 위자료가 인정이 돼 버립니다. 실무는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심 대리를 할 때 의뢰인께서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정말로 유부남인 걸 모르고서 이 남자를 만났는데, 그리고 이 남자가 유부남인 걸 알고 나서는 내가 헤어지자고 하고, 그 뒤로 이제 이 남자의 아내로부터 엄청나게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내가 왜 이 정도 금액 1,000에서 2,000만 원 위자료를 물어줘야 되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랐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예 기각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이걸 1심부터 저한테 오셨다면 아예 기각을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1심에서 패소를 하고 오셨고, 저희가 1심에서 제출된 증거 외에 추가로 낼 증거 정도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1심에 냈던 증거를 다시 판단받는 게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예 기각시킬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설명은 안 드렸어요. 높다고 설명은 안 드렸고, 사건을 받을 때는 그래도 많이 금액을 줄일 여지가 크겠다. 그리고 기각까지 시키면 얼마나 더 좋겠냐. 최대한 그렇게 해서 변론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맡은 사건인데, 사실은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저희는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변론을 했죠, 당연히. 근데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1심 때 이 피고를 대리하신 변호사님이 증거는 다 내셨어요. 다 내셨는데 이분이 실제로 몰랐다는 부분이 그냥 주장뿐만이 아니고, 몰랐으니까 원고가 내가 알았다는 걸 입증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실제로 의뢰인이 몰랐다는 부분이 입증될 만한 증거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건을 맡아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1심 변호사님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안 짚고 명확하게 부각을 안 시키고 그냥 뭐 증거를 보면 이 안에 뭐 그런 게 들어있다, 우리 의뢰인 억울하다 이렇게 변론을 했고 1심 판사님 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서 변론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제가 여러 증거들 중에 그 일부분에서 딱 보이는 부분이 실제 의뢰인이 이 부분을 몰랐다는,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이렇게 좀 강조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심을 변론하면서는 그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기각이 돼야 된다라고 변론을 했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또 이 사건을 알게 돼 그 원고가 이제 부정행위를 인지한 뒤에 얼마나 우리 의뢰인 피고한테 가혹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을 쫙 넣으면서 금액을 최대한 깎기 위해서 반소까지 저희가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소 청구 금액은 1,000만 원으로 해서 반소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는 기각을 구하고 2차적으로는 금액을 깎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1심에서 패소한 게 영향이 크고 그것을 뒤집는 것을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2심에서 조정이라도 좀 된다면 금액을 좀 많이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을 받기를 저희 쪽에서는 원했습니다. 하지만은 원고는 어떤가요? 1심에서 자기가 벌써 판결을 이긴 사건이다 보니까 조정을 완강하게 거부를 했죠. 거부를 했고 이제 지금 소송이 종국 단계에 들어와가지고 법원 판사님이 이제 다 검토를 하고 기록 검토 주장을 다 검토를 한 다음에 화해 공고 결정을 딱 최근에 내렸는데 그 결정 내용은 정말 저희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원고가 1심에서 이겼던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대신에 이제 화해 공고 결정이니까 저희가 반소 제기한 부분도 기각을 시키고 서로 없는 걸로 하고 소송 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화해 공고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매우 지금 흐름이 좋은 사건이 돼버린 거죠. 이제 요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해서 상대방만 이의를 안 하면 이대로 확정이 되는 거고, 이게 소송의 종국 단계이기 때문에 설사 상대방이 화해 공고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판결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판단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사실은 이제 화해 공고 결정이란 것은 소송 초반에 내리는 경우와 중반에 내리는 경우와 이제 소송 이제 다 마치고 판결 직전에 내리는 경우로 나뉘는데, 이 사건처럼 판결 직전에 소송 다 마치고 판결 직전에 판사님이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렸을 때는 이제 거의 판결문이 이대로 나온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판결로 가면은 원고 본소 청구는 다 기각되고 우리의 반소 청구가 오히려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사님이 이 화해 공고 결정을 내리면서 저희가 이의 신청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당연히 안 하셨을 거고, 상대방은 이의 신청을 충분히, 왜냐하면 1심에서 원고는 이겼는데 그걸 다 기각시키는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렸으니 그 상대방 원고 입장에서는 이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은 하셨겠지만, 근데 판사님의 의중은 이런 거겠죠. 이의 신청하면은 당신 본소 청구 다 기각되고 오히려 우리가 피고로 지금 가혹행위를 당해서 제기해 놓은 반소가 인정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원고 쪽에, 상대방 쪽에 이런 취지로 내린 결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소송이란 것은 사실 뭐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이 사건처럼 이제 상간 피고의 입장에서는 내가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서 만났다는 점이 명확하게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방 청구를 충분히 기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